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원피스가 최종장으로 향하면서 스토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거푸가 사왕 검은 수염 해적단 본진에 쳐들어가려는 모습과 해군 대장 키자루가 사왕 밀짚모자 루피가 있는 에그헤드로 향하는 등 해군과 해적 간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해군 대장과 1대1로 맞상대할 수 있는 인물 25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 기준이고 주관적인 순위 선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위 야마토. 야마토는 사왕 카이도의 딸로 혈통부터 남다른 인물이기에 기본적인 피지컬 부분에서는 원피스 세계관 상위권 클래스이고 동물계 환수종 모델 오오쿠치노 마카미 열매를 먹어 안 그래도 강력한 피지컬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해군 대장 아라마키가 사왕 밀짚모자 루피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야마토는 아라마키의 머리를 쇠방망이로 공격하면서 패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해군 대장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야마토와 해군 대장 아라마키가 실제로 합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야마토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던 카이도와 합을 주고받을 정도의 패기와 전투력을 보유한 강자입니다. 주요 공격은 4명 8개가 있습니다. 24위 보아 행콕. 행콕은 메루메루 열매를 먹은 전 칠무회로 활동했던 강자로 2년 전 정상결전에서 상처 하나 없이 복귀한 인물입니다. 최근 사왕 검은 수염 티치와 최강의 인류라 불리던 베가펑크의 걸작 세라핌을 대동한 해군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유했음을 증명한 보아 행콕은 티치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열매 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 실제로 티치는 행콕의 열매 능력을 봉인하는 손에 놓아버리면 자신은 행콕의 능력으로 돌이 되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콕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남자들에게 극상성을 보이는 메루메루 능력은 한 번의 방심으로 대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행콕은 열매 능력뿐만 아니라 견문색, 무장색, 그리고 패왕색 패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해군 대장과 1대1 승부도 가능한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23위 에드워드 위블. 에드워드 위블은 자칭 흰수염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전 칠무회입니다. 키자루는 위블의 전투력을 전성기 흰수염을 떠올릴 정도의 강함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전투력은 확실한 공인이 된 강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원작에서 한 번도 전투를 하지 않았기에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전투하는지는 모르지만 해군 대장 키자루가 인정할 정도의 전투력, 그리고 다른 어설픈 해적도 아닌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이었던 흰수염의 전성기를 떠올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에드워드 위블은 해군 대장과 1대1 승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위 상디. 밀짚모자 루피의 양날개 검은 다리 상디는 현상금 10억을 찍은 강자입니다. 상디는 제르마의 혈통인자 실험에 실패한 인물인 줄 알았으나 최근 레이드 슈트를 사용한 이후 혈통인자 발현으로 신체 내구성이 인간이 아닐 정도로 단단해지면서 모든 공격이 기존 평범한 인간일 때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수의 적당 퀸이 칼을 휘둘러 공격했지만 상디는 무장색도 사용하지 않은 맨몸으로 칼을 부셔버리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단단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디의 견문색은 루피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백수의 적당 퀸의 투명화된 실체를 찾아 공격하는 등 견문색 패기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뛰어난 견문색과 단단한 신체를 바탕으로 현상금 13억 베리의 백수의 적당 퀸을 이긴 상디는 해군 대장과 1대1 승부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위 킹. 전 사왕 카이도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백수의 적당 킹은 루나리아족 혈통 특유의 단단한 내구성과 동물계 고대종 후테라노돈 열매의 힘을 바탕으로 전투하는 강자입니다. 현상금은 무려 13억 9천만 베리가 책정되었고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 조로와 전투에서 단단한 내구성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조로를 몰아붙일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보유했습니다. 조로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몸의 회복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 대장 아라마키와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뺏기며 처참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부상당하지 않은 100% 전력의 킹이었다면 충분히 1대1 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조로. 사왕 밀짚모자 해적단의 부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 롤로노와 조로는 세계 제1의 검어를 꿈꾸는 현상금 11억 1100만 베리의 강자입니다. 조로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로 극소수의 강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패왕색 패기를 둘러서 공격할 수 있는 인물이 되면서 조로에게 한 번의 공격만 당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조로의 전투력은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해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19위 비에시류. 시류는 사왕
검은 수염 해적단의 2번 선장으로 초인계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검사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부의 3대 기관 중 하나인 임펠다운의 간수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당시 괴물 마젤란과 동급의 전투력을 지녔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뚜렷한 전투신이 나오진 않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의 2번 선장을 지내고 있다는 점과 과거 시점 괴물 마젤란과 동급의 전투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악마의 열매를 먹고 더 강해졌다 생각하면 충분히 해군 대장과 1대1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명투명 열매를 먹었기에 상대에게 기습으로 치명타를 넣고 전투를 시작한다면 해군 대장이라도 100%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위 코즈키 오뎅. 코즈키 오뎅은 이도류를 사용하는 와노쿠니의 사무라이로 해적왕 골디로저와 함께 라프텔까지 다녀온 인물입니다. 전성기 흰수염이 오뎅의 기척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게 온다고 표현했고 해적왕 골디로저는 오뎅을 보자마자 참격 카무사리로 공격할 정도로 오뎅의 전력을 인정했습니다. 카이도와 전투에서 인질극으로 뒤통수를 맞아 패배하긴 했지만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상처를 남긴 게 코즈키 오뎅입니다. 흰수염 그리고 카이도와 싸울 수 있는 오뎅의 전투력을 생각해보면 해군 대장과 1대1 승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위 카타쿠리.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샬롯 카타쿠리는 전 사왕 빅맘해적단의 부선장으로 견문색을 너무 단련한 나머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물로 현상금 10억이 넘는 강자입니다. 견문색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기에 카타쿠리에게 정파를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무장색 패기 또한 강력하기에 무장색 맞추기로 카타쿠리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위 사보. 루피 그리고 에이스와 함께 삼형제인 사보는 정상결전에서 죽은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먹어 자연계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혁명군의 2인자로 혁명을 이룬 나라에서는 사보를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뜻의 염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보는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바제스와 무장색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바제스를 이기면서 기본 전투력이 혁명군 2인자답게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성지 마리조아에서 해군 대장 후지토라와 로크규를 상대로 천룡인의 노예가 된 바솔륨의 쿠마를 탈출시키고 본인의 목숨까지 지키면서 탈출했습니다. 만약 사보가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을 한다면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위 마르코. 전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는 동물계 환수종 불사조 열매를 먹은 능력자입니다.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내고 루피를 죽이기 위해 날뛰는 아카이누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을 가졌습니다. 최근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사왕 최고간부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왕 최고간부 레벨에서 마르코는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머리 샹크스는 마르코를 볼 때마다 자신의 배로 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력적인 전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4위 트라팔가 로우. 최악의 세대에 속해 있는 트라팔가 로우는 초인계 수술수술 열매를 먹은 능력자로 최근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캡틴 키드와 함께 사왕 빅맘을 무너뜨리게 된 실력자입니다. 현상금은 30억으로 루피가 5왕 칭호를 받던 시절 15억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세계정부에서 경계하는 인물이고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해 강철 풍선이라 불리던 빅맘의 뼈를 부러뜨리고 내부에서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와노쿠니를 출항한 이후 사왕 검은 수염 티치와 1대1 전투를 진행 중이었는데 티치에게도 각성 능력을 통해 데미지를 넣는 등 사왕과 맞대결이 가능한 만큼 해군 대장과 1대1로 전투한다 해도 트라팔가 로우는 쉽게 지지 않을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13위 캡틴 키드.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를 먹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는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트라팔가 로우와 동맹으로 사왕 빅맘을 쓰러뜨리면서 현상금 30억 베리를 책정받은 인물입니다. 루피 그리고 로우와 함께 최악의 세대 내에서 3선장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고 해왕색 패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잠재력 또한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 빅맘과 전투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해 상대에게 자기력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지컬 괴물인 빅맘조차 캡틴 키드가 부여한 자기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자기력을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캡틴 키드는 사왕과 대결이 가능한 만큼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12위 벤베크맨.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벤베크맨은 원작에서 붉은머리 해적
해적단의 전투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에 아직 확실한 전투력은 알 수 없지만 정상결전에서 해군 대장 키자루를 위협하는 모습과 사왕 중에서 최상위권 강자인 샹크스가 부선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전투력 또한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결전에서 해군 대장 키자루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면 1대1 대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위 미호크, 세계 제1의 거모이자 현재 현상금 35억 베리에 달하는 전 칠무의 출신 쥬라큘 미호크는 타왕 샹크스와 라이벌이고 해군의 정보력에 의하면 샹크스보다 검술에서 우위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현재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 조로를 2년간 수련시켜줬는데 조로의 강함이 사왕 카이도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걸 보면 미호크의 무력은 조로보다 강하다고 보기에 크로스 길드 내에서 전투력 1등은 미호크라 생각됩니다. 사왕 샹크스와 맞대결이 가능한 전투력을 지닌 미호크는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강자입니다. 12. 레일리,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는 악마의 능력 없이 칼과 맨몸으로 전투하는 강자입니다. 현재 사왕 밀짚모자 루피에게 패기 사용법을 가르쳐준 인물로 견문색, 무장색, 그리고 폐왕색 패기까지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루피에게 무장색 패기를 가르쳐줄 때 무장색을 방출하는 모습은 해적 생활을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인물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일리는 2년 전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이 해군 대장 키자루와 센토마루 그리고 파시피스타에 쫓겨 죽을 위기에 등장해서 해군 대장 키자루를 저지해주며 해군 본부의 최고 전력을 단신으로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한계로 전투 후반으로 갈수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성기 시절 레일리였다면 해군 대장과 대결해서 결코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타왕 검은 수염 티치가 칠무의 제도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메르메르 능력을 빼앗기 위해서 행콕을 잡아 죽이려는 그때 레일리가 등장해 티치의 폭주를 저지했습니다. 만약 레일리가 약했다면 티치는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과거 흰수염배에서 견습하던 시절 레일리의 강함을 직접 보았기에 티치는 순순히 물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위 빅맘,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트라팔가로우와 유스타스 캡틴 키드에게 패배해 사왕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빅맘은 소울소울 능력을 사용하는 강자입니다. 빅맘은 강철 풍선이라 불릴 정도로 피지컬적으로 볼 때 인간이 아닐 정도로 튼튼하고 5살 때 거인의 나라 엘바포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렉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빅맘은 폐왕색 패기를 둘러서 공격이 가능하기에 한 번의 공격만으로 적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됩니다. 8위 드래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은 현재 세계 정보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우두머리이기에 전투력이 약하다면 말이 안 되는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원피스 연재 26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투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지 예상되진 않지만 만약 드래곤이 약했다면 세계 정보는 해군 대장들의 힘을 빌려 무력으로 혁명군을 진작에 해체시켰을 것이기에 저는 드래곤의 전투력이 사왕과 동급 수준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군 대장과 1대1 승부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7위 카이도,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는 최근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밀짚모자 루피에게 패배하면서 사왕의 칭호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동물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은 카이도는 악마의 열매에 의존한 전투보다 패기를 사용한 공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카이도 또한 빅맘과 마찬가지로 폐왕색을 봉에 둘러서 공격할 수 있기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적에게 치명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피는 카이도의 폐왕색 두른 공격에 몇 번이나 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군 대장과 카이도가 1대1 대결을 한다면 해군 대장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6위 몽키디 루피,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카이도를 제압하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로 등극한 몽키디 루피는 카이도와 전투에서 고무고무 열매 각성을 하게 되었는데 고무고무 열매라 생각되던 악마의 능력은 사실 세계 정보가 800년 동안 쫓아다니던 동물계 태양신 니카 열매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카이도와 전투에서 폐왕색 각성을 이뤄냈고 카타쿠리와 대결에서 검문색 패기 각성으로 약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와노쿠니에서 효고로에게 무장색 각성 류오를 배워 악마 열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무고무 능력 각성으로 태양신 니카로 변신한 이후에도 패기를 둘러서 공격할 수 있기에 한
방 한 방의 공격이 적에게 엄청난 데미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루피가 해군 대장과 1대1 대결을 한다면 이제 우위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루피는 사왕에 걸맞는 무력을 갖게 된 인물입니다. 5위 샹크스. 사왕 붉은머리 샹크스는 작중에서 아직 제대로 된 전투신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흰수염과 칼을 맞대는 장면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연출이 나온 걸 보면 패왕색을 둘러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샹크스가 약했다면 2년 전 정상결전에서 해군과 어둠 능력과 흔들흔들 능력을 동시에 얻은 검은 수염을 중재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4위 검은 수염 티치. 2년 전 정상결전에서 다 죽어가는 흰수염에게 막타를 넣고 흰수염 능력 초인계 최강의 열매라 불리는 흔들흔들 능력을 빼앗아 자연계 어둠 능력과 초인계 흔들흔들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원피스 최초의 인물입니다. 검은 수염은 어둠 능력으로 악마의 능력자는 방어가 불가능한 크로우즈라는 기술을 얻게 되어 능력자의 실체를 무조건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리스크는 공격당할 때 받는 고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대장들은 원피스 1부와 2부 때 모두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서 히치의 크로우즈 기술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에 해군 대장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됩니다. 3위 흰수염. 흰수염은 해적왕 골디 로저의 라이벌 포지션으로 등장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란 별명을 가진 인물로, 흰수염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인물로 한 번의 공격으로 수많은 적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정상결전 당시 해군 본부에 쓰나미를 몰고 오는 등 초인계 최강의 열매라는 명성에 걸맞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흰수염은 해적왕 골디 로저와 전투에서 검의 폐왕색 패기를 둘러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로저와 며칠 동안 대등한 전투를 하는 등 힘, 능력, 피지컬 모든 부분에서 괴물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상결전에 참여하던 당시 흰수염은 지병과 노쇠화된 시점이라 해군 대장들과 전투에서 근소 우위를 보였으나 신체에 무리가 왔을 때 잠깐 움직이지 못해 아카이누에게 가슴이 뚫리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흰수염이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해군 대장이 감히 1대1 전투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2위 골디 로저. 해적왕 골디 로저는 그랜드라인을 제패한 유일무이한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 패기와 검술만으로 전투했었고, 로저의 라이벌로는 흰수염, 거프, 센고쿠가 있습니다. 로저는 자신을 잡으러 온 해군을 제압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잡고 싶으면 거프나 센고쿠를 데려와라. 작중 로저의 전투신이 많이 등장하진 않았고, 흰수염과 대결하는 모습과 카무사리를 통해 코즈키 오뎅을 제압하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어지간한 해군대장 한 명으로 로저를 상대하기에 버거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로저의 무력은 압도적이라 생각됩니다. 1위 록스디 지백.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제패하기 이전 시대에는 록스 해적단이 군림했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주요 구성원은 해적의 왕을 꿈꾸는 록스디 지백을 필두로 젊은 시절 흰수염, 금사자 시키, 젊은 시절 빅맘, 그리고 카이도가 견습으로 있을 만큼 록스 해적단은 강자들만 모아놨던 드림팀 같은 느낌을 보였습니다. 록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해군의 거프와 골디 로저가 임시 동맹으로 겨우 이겼다는 강자인 만큼 해군 대장이 1대1로 록스를 제압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군 대장보다 전투력이 우위라 생각되는 인물부터 해군 대장을 이길 순 없으나 충분히 합을 주고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인물들까지 총 25명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